여러분들과 똑같이 상가 정규 강의 그리고 토지 정규 강의를 수강했던 수강생이었습니다. 수강을 하면서 제가 카페에 제 조그만한 제주를 그 카페에다 올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이게 옥천 신도시의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을 향할 때 어떻게 향하느냐 이거를 제가 체크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물건 탐색 시간과 그리고 공부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여드릴 이쿠쿠 이창익이라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상가 정규 강의 그리고 토지 정규 강의를 수강했던 수강생이었습니다. 수강을 하면서 제가 카페에 제 조그만한 제주를 그 카페에다 올렸는데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김종률 아카데미에서 QGIS를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진행된 만큼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 QGIS랑 그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릴 건데 그 QGIS 특성상 그 프로그램의 크기와 데이터의 크기가 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수업 당일 현장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설치나 프로그램 다운로드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면 아마 혼란이 좀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 영상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QGIS 설치하는 방법과 데이터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우선 제 강의를 참석을 하셔가지고 제 강의와 함께 그 따라 하시면서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 과정을 진행하시고 오시면은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바로 QGIS 설치하는 방법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우선 네이버에다가 QGIS를 검색을 영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GIS 검색을 해주시면 그 맨 위에 다운로드 QGIS 웹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네, 이렇게 하면 바로 다운로드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를 진행하지 않고 지금 QGIS가 3.34 버전인가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QGIS를 들어가시면은 그 3.34 버전을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강의에서 3.34 버전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3.28 버전을 사용을 할 건데요. 그 이유는 그 3.34 버전이 여러 가지 그 지도를 불러오거나 이렇게 할 때 싱크가 좀 안 맞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34 버전을 사용하지 않고 3.28 버전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경로를 잘 따라오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영어로 된 홈페이지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한글로 자동으로 번역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글로 번역되는 그것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QGIS에서 여기 리소스, 영어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리소스 들어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아카이브를 눌러주시면 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그러면 QGIS 호스티드 다운로드 이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우선은 이제 맨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올라오셔가지고 3.328 버전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3.28.15 MSI 이렇게 써져 있는 걸로 다운로드 받으셔야 해요. 다운로드를 사람들한테 해달라고 요청드렸더니 이 위에서 3.34 버전을 찾으셔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두 개를 막 다운로드 받아서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 이걸로 다운로드 받으지 마시고 맨 밑에서부터 쭉 내린 다음에 여기서 3.28 버전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네, 다운로드를 이걸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바로 진행이 됩니다. 네, 다운로드가 전부 완료가 되면은 여러분들 다운로드 폴더에 이런 QGIS MSI라는 폴더가 하나 파일이 하나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설치한다는 창이 뜰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영어가 뜰 건데 이제 조금 있으면 넥스트가 활성화될 겁니다. 네, 여기서 넥스트를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I accept 이거는 동의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하시고 넥스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데스크탑 쇼트컷 이거는 바탕화면에다가 바로 갈 그 아이콘을 만들 거냐 이런 걸 물어보는 부분이고요. 이거 스타트 메뉴는 이건 시작 메뉴에다가 추가할 것이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작 메뉴에다가 QGIS를 넣게 되면은 그 부팅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오래 걸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데스크탑 쇼트컷은 체크를 하는 반면 스타트 메뉴 쇼트컷은 체크를 해제하고 다운로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에만 체크하고 넥스트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톨을까지 눌러줄게요. 네, 그러면 이제 설치가 진행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설치가 진행되는 동안 QGIS 웹페이지가 한글로
그 자동으로 번역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글 번역되는 부분도 같이 한번 설명드릴게요. 한글로 번역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글로 번역되신 분들은 자원에서 여기서 보관소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보관소 들어가셔서 QGIS 호스팅 다운로드 이거를 한글로 된 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맨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3.28.15를 찾아주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한글로 번역되신 분들은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참고로 QGIS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는 거랑 다운로드 받아진 걸로 이제 컴퓨터에 설치하는 그 과정이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QGIS 자체가 상당히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마 수업 현장에서 이제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그러면 설치하는 데 신경 쓰이셔가지고 아마 제 수업을 따라오기가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설치하고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면은 이런 식으로 피니시를 누를 수 있게 창이 뜰 거고요. 피니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치가 완료되시고 나면 그 바탕화면에 이제 QGIS 3.28.15라는 파일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여기 밑에 보이실까요? 네, 여기 이렇게 폴더가 생겼고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그럼 이 파일이 좀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QGIS 데스크탑 3.28.15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켜주시면은 이제 실행이 될 거고요. 네, 설치가 전부 완료되고 이렇게 켜지기까지 했으면 이런 식의 여러분들의 창이 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초기 화면인데 제가 여러 가지 좀 설정을 좀 먼저 좀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탐색기하고 레이어라는 창이 아마 이렇게 떠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켰을 때는. 그러면 이건 탐색기는 우린 보통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꺼주시면 되고 가끔씩 여러분들이 레이어 창도 이렇게 확 꺼버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레이어 창이 사라졌어요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빈칸 아무데나 눌러주시고 우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널에서 레이어 패널을 눌러주시면 레이어 창이 다시 활성화되니까 당황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 컴퓨터에는 TMS4 코리아라는 대한민국 지도를 불러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여러분들이 TMS4 코리아를 좀 설치를 하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저는 TMS4 코리아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동일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그인 들어가셔가지고 플러그인 관리 및 설치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그 모두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TMS, 영어로 TMS라고만 누르시면 TMS4 코리아가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TMS4 코리아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플러그인 설치를 눌러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플러그인 설치 성공이라는 말이 있고 그럼 이걸 닫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웹에서 여러분들 TMS4 코리아가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은 V월드 맵 이렇게 있는데 V월드 켜서 이렇게 대한민국 지도를 한번 확대해보고 축소해보고 이동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능한 게 여기 카카오 맵이 또 가능합니다. 카카오 맵도 한번 여러분들이 켜셔가지고 한번 진행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카카오 맵은 좀 단점이 뭐 정규 수업 시간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한번 옮기거나 확대하고 나면은 로딩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 맵보다는 V월드 맵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가끔씩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네이버 지도는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이버는 메뉴가 있긴 하지만 네이버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이버는 서비스를 종료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는 안 되고 카카오랑 V월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QGIS 설치는 이제 모두 완료가 됐고요.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를 직접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원래는 QGIS를 제대로 하시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찾으러 다니시고 이런 과정도 충분히 좀 겪으셔야 하는데 일일 특강인인 만큼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를 직접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공해 드리는 데이터만 이용하셔도 아마 상가 분석이나 토지 분석 같은 경우에 뭐 상당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링크를 이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아마 수강하기 전에 이 영상과 함께 같이 아마 이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 이 링크를 복사하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붙여넣기 하고 들어가 주시면은
제 원드라이브에 지금 들어있는 그 데이터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 항목을 체크를 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아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난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제 이게 바탕화면에 원드라이브 뭐 이런 식으로 파일이 하나 생겼을 거예요. RG 파일이. 그래서 이거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이거를 압축 풀기를 진행해갖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아직 지금 제가 정리 중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만 가지실 수 있는 데이터들도 여기다 넣어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다양한 데이터들을 좀 제공해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다운로드 받아서 지금 바탕화면에다 제가 압축을 다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알집으로 또 이렇게 전국 데이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가구수, 도로 구간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아마 다음번에 지금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있을 거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축전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전자책을 최근에 하나 작성을 했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완전 기초적인 전자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정규 수업 시간 때도 이제 데이터를 업로드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오시기 전에 한번 QGIS를 한번 다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미리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네,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시는 파일에 이렇게 전자책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QGIS 입문서 그리고 책 이걸 눌러서 그 PDF 파일을 열어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입문하기 좋은 딱 전자책을 하나 제가 작성을 해놓고 실습할 수 있는 데이터들까지 다 한꺼번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업을 들어오시기 전에 한번 QGIS를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고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QGIS 입문서 책에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다운로드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책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PDF에 들어있는 그 과정을 따라서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구수, 우리 지금 배우 수요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구수 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는데 이 가구수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그냥 갈색으로만 표시가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셨을 때는 다른 색으로 표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 뭔가 시각화하기 좀 좋게 만들어 보려면은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그리드, 그러니까 사각형별로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 여기에 많이 거주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리드별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오른쪽에 통계 정보를 띄워놨잖아요. 통계 정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배우 수요가 지금 몇 세대 정도 되는지 지금 여기 있는 사각형들이 지금 1300세대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시각화하기 되게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카페에서 되게 호응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학원 데이터입니다. 학원 데이터를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데이터를 전해드리긴 했는데 학원 데이터를 이렇게 전해드리면 그냥 점으로만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근데 이 점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열지도로, 그러니까 빨간색이 어디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지 열지도로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보기 편하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하시기 쉽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열지도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학원가에 이렇게 경매 물건이 나왔다고 하면 여기서 뭐 배우 수요가 좀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배우 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표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릴 겁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기 이 학원을 등지고 있는 배우 수요의 세대수 벌써 여기만 해도 8,000세대네요. 여기가 학원가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원리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 기초적인 부분부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는 그런 단계를 한번 거쳐볼 겁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여러분들 카페에다가 포스팅을 했을 때 경로들을 좀 표시를 좀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경로 표시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무래도 원장님의 그 강의가 배우 수요의 주동선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주동선을 어떻게 그리느냐 이거를 또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도 방법을 수업 시간에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은 제가 일단 빨간색이 이제 막 예를 들어서 경매를 혹은 매물이든 뭐 이렇게 분석해야 되는 그 부동산 상가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통 이 사람들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신촌역으로 많이 오겠죠. 물론 신촌역 특성상 결국은 연대에 있는 학생들이 좀 많이 이용하겠지만 그 배우 수요의 주동선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그 등지고 있는 배우 수요가 한 이 정도, 한 9칸 정도 돼 있는 사람들이 배우 수요일 텐데 여기서 뭐 몇 가구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보니까 여기 있는 9칸만 해도 벌써 1360 가구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1360가구가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최단 경로를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릴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한계가 있어요. 보면은 그 최단 경로라고 했더니 이쪽 여기서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개업을 제가 신청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다닌 사람 없습니다. 이쪽으로 다닌 사람 없고 사실상 그냥 다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다니지 이렇게 사이길로 통해서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계단식으로 가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쭉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지 뭐 이렇게 가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이거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뭐 API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으면 소개시켜드릴게요. 제가 그런 것들도 가감없이 다 오픈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가는 이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시켜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토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공사가 진행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공사가 진행되기 전 3년 전에 실수요자들에게 매각할 수 있는 토지를 미리 사두자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QGIS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지방 같은 경우에도 결국 도로 그리고 도로에 발생하는 트래픽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또 접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외곽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서울로 향하는 그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조금은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옥정 신도시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수업 시간에 옥정 신도시를 강의를 많이 하셨었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QGIS로 한번 구현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는 걸 보여드릴 거냐면 일단 옥정 신도시를 이렇게 매핑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옥정 신도시에 있는 공동주택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이게 옥정 신도시의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향할 때 어떻게 향하느냐 이거를 제가 체크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서울시에 있는 서울시청을 향해서 가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최단 경로를 제가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출발해서 서울시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로 가게 되는지 결국에는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이쪽 그거 있죠? 그 탑10 들어가고 대박 냈던 케이스 그 케이스가 다 바로 여기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분석을 그 원장님의 도움을 물론 받으셔야겠지만 최종 결정하실 땐 도움을 받으셔야겠지만 이런 걸 하시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는 기회를 좀 QGIS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분석력이 더 뛰어나지시고 더 훨씬 더 멋진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원장님 항상 하는 고충이 하나 있으시잖아요. 아 이거 한 번만 좀 봐줘요. 이거 한 번만 좀 해줘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큰 고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하는 게 오죽 답답하셨겠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매물을 탐색할 수 있고 경매 분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조금이나마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가 그 정규 수업 시간 전에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려야 될 부분들은 다 안내를 해드린 것 같고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실제로 얼굴을 뵙게 될 텐데, 그때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공부 시간을 절반 이상 줄여드릴 수 있고 매물 탐색 시간도 절반 이상 줄여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개발하고 연구해 갖고 올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